안녕하십니까? 자, 형사법 OX 문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지문이 1,300개 정도 되어 있어요. 1,300개로 되어 있고 이 지문은 그동안 우리가 출제됐던 선택형, 그죠? 선택형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지문, 그 다음에 사례형 지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기록형 지문까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내용만 습득하더라도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자, 1,300개이기 때문에 또 다소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야 보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OX 시간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자, 뭐 다른 공부하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제1편 서론 1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성문법주 이렇게 돼 있죠. 성문 법률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죄형 법정주의인 거죠. 자, 죄형 법정주의다. 항상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에서 항상 문제가 2 내지 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죄형 법정주의를 우리가 거울 삼아 가지고 기록형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특히 이 요점 정리에서 OX 요점 정리에서 기록형 내지는 사례형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각각 떨어져서 생각할 그럴 기회가 아닙니다. 항상 이쪽을 보면은 저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을 보면은 뒤를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입법의 위임이, 자, 위임 입법이 나옵니다. 위임은 여러분들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 할 때 이 성문 법률뿐만 아니라 이거에 위임된 법률, 법규 명령도 우리가 포함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그렇죠. 위배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밑에 보세요. 이런 건 줄을 딱 그어서야 돼요. 이 개인의 지식 또는 지위를 갖추고 있는가를 고려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이라든가 지위도 판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위와 이제 지식,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에스칼리바를 보셨을 텐데 에스칼리바 내용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 OX 문제를 봄으로써 좀 더 탄탄하게 나의 실력을 담금질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자, 지위와 지식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고려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0% 여기서 출제된다. 이렇게 제가 예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인 이상의 어떤 사고방식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도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 내용을 죄형 법정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면 위법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위법한 내용을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다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 사람이 처한 위치까지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모의고사에 출제됐습니다. 여기 출제 경향을 보면은 앞으로 2023년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거 사례형 제가 문제풀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례형이 모의고사 나왔던 내용 거의 99%였죠.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형사법 판례 최근 판례 5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나왔던 가장 중요한 판례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에스칼리바 내용도 봤고 사례형도 봤고 기록형도 봤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약간씩 예를 들어서 제가 간과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번 OX 시간에 완벽하게 이걸 정리하면은 그 나름대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 소급표 금지 원칙은 이번에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2021년도 모의고사 쭉 있고 변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2021년도 변시에서도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내년엔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 자, 2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소급표를 인정했다. 자, 헌법재판소 우리가 조문에 보면은 소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신뢰부 원칙을 따르는 것인 반면
개별 사건에 대한 정의평등 원칙과는 배치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헌법 정신에 배치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입법적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말도 쓰고 있고, 그죠? 형사법에서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다 이런 말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출제됐잖아요. 21년도에 이런 것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지문에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곧바로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적자 생존 생존 전략을 잘 꾸려가지고 반드시 필승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3번이 되겠죠.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법률이 시행돼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수용 중에 있는데 이 법이 말이죠. DNA 신원 확인에 관한 법이 시행돼 가지고 자기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수용자 아니겠습니까? 수용자니까 형벌을 받고서 판결 받고서 교도소 이 수용 시설에서 수용돼 있는 자를 수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수용자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법률, DNA 확인에 대한 그 법률에 따라서 뭡니까 적용을 받을까? 적용을 받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칙 2조 1항은 소급혀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거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21년도 이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뭡니까 회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지만 3번은 약간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2021년 나온 게 또 나온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봐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은 재차 우리가 소환해요. 그러나 이 정도는 이것은 약간 특이한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출제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변시에 출제됐던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죠?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하한을 중하게 개정한 형법 70조 제2항을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소 제기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조 제1항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 노역장 유치 기간은 자유 박탈 기간입니다. 자유 박탈 보완 처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소급혀 금지 원칙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유 박탈이죠. 자유를 이제 박탈했다. 바로 이제 노역장 유치죠. 노역장 유치입니다. 노역장 유치가 자유를 박탈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바로 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형벌이 되겠다. 형벌과 보완 처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2021년도 변시에 출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답이 되진 않겠죠. 이 내용을 뭐 순번으로 해가지고 한번 인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 요거 유치는 노역장 유치는 자체는 뭐냐? 자유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처럼 우리가 다뤄야 된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2021년 변시 나왔고 2020년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도 모의고사 났던 것이 2021년도 그대로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올해 여러분들 저 모의고사를 3회를 볼 겁니다. 3회 보는데 이 중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고. 제 판단으로는 거기서 20% 이상 나오고 뭔가 OX 여기서 거의 막 8, 90% 해가지고 100%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점수를 잘 받고 봐야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 법규를 개정하면서 가벼운 형입니다. 가벼운 형으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좋은 방향인데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 법규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 규정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종전의 법보다, 그죠? 종전법보다 어떻습니까? 종전법보다 지금 현재 이 신법이 더 경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칙에다가
종전법, 중한법을 하더라도 이것은 죄형법 중에 반하지 않는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봤을 때는 자,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구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법. 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2020년도 모의고사 출제됐는데, 자, 이 혼인외의 자가 말이죠. 인지를 통해 가지고 인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친족 상도례인데 여기서는 자, 역시 마찬가지죠.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소급해 가지고 그죠? 자, 거기 보면은 자,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 이런 인지는 소급해 가지고 그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그래요. 민법상. 요거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라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인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이제 사실혼의 아버지죠. 사실혼의 아버지의 내가 재물을 훔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 앞으로 내 자식 해. 라고 이제 인정을 했어요. 사후 인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친족 상도례 적용될까? 된다는 겁니다. 소급해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라 이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인지의 효과예요. 인지 말고 또 뭐 준정도 있는데 준정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래서 6번도 예상 문제 되겠습니다. 자, 6번 예상 문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23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시 본다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한 21년도 모의고사 그죠?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22년도 모의고사에서 20%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 모의고사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공부도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폭법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이게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여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이 처분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사회봉사명령,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죠? 제한하는 거다. 따라서 형벌처럼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노역장 유치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형벌처럼 다뤄야 된다. 두 번째, 이 뭡니까? 이 사회봉사명령 같은 거 있죠. 이것도 형벌처럼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설이 좀 나눠져 있어요. 형벌로 보겠다는 학설, 그렇지 않고 형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형벌이 아닌 건데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명령 같은 경우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노역장 유치 이런 거 있죠.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형벌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불이행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2017년도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2022년도 안 나오고서, 그죠? 그러니까 요 7번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분석을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형사법 학자들이 요걸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아시겠죠? 이것은 뭐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설마 나오랴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 베이스로 깔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 8번도 지금 실전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8번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거 기출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파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전형 모의고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 그대로 출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아청법이죠. 아청법상 공개 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성보호에 관한 명령제도. 그러니까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개 명령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종의 보완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소급표 만약에 공개 명령 제도를 뭡니까? 이 범한 사람에 대해 이 동계 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할까 이런 얘기인데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줄 한번 찍으세요.
공개 명령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다. 최근 경향을 보면은